자, 또 체육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아까 또 소나기가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다 보니까 MMA에서 쓰는 격투기들 티어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MMA 티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리스트에 있는 거 한번 쭉 보니까 아이키도, 주짓수 같죠? 복싱, 합기도, 이거는 뭘까요? 아, 쿵어, 그리고 주짓수. 왜 주짓수가 두 개가 있을까요? 이건 모르겠는데. 주짓수 뭐 같은 데다가 볼게요. 아, 이거는 아마 도복 주짓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그 옛날식 좀 더 실전성 있는 그런 주짓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유도, 칼리, 이거는 정통 가라데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뭘까요? 사바테인가? 사바테 위주인 것 같고, 거의 킥복싱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크라보마가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쿵우, 렛웨이가 이거는 사실 무에타이랑 같은 무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얀마식 킥복싱인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무에타이가 있고요. 삼보, 여기는 산타, 스모, 이거는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안 마셜 아트, 이게 코만도 삼보 같습니다. 아마도. 요거는 태권도, 이거는 태극권, 당수도 어소시에이션. 이거는 옛날에 태권도 옛날 형태랑 비슷한 걸로 아는데 저도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춘권, 여기가 그 레슬링이네요. 자, 그래서 S, A, B, C, D. 요게 지금 저는 무술이 어떤 게 강하고 약하고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MMA에 얼마나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로 얘기해 볼게요. 아이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키도를 제가 따로 가서 진짜 배우려고 상담도 했었고, 세미나도 제가 제 돈 내고 그 당시에 한 10 얼마씩 내고 가서 진짜 저도 체험도 해보고 그럴 정도로 아이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실제로 합기도 자체도 좀 오래 했었고, 근데 아이키도 뭐 아시겠지만 아이키도의 개념 자체가 실제로 맨손으로 격투하는 원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키도처럼 약간 고전류 무술들은 무기술이나 요런 데서 사용하는 거를 실제로 맨손으로 어떻게 구현해가냐. 그리고 이거는 원래 스파링용 무술이 아니에요. 조금 더 약간 도적인 개념으로 내가 힘을 최대한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호신을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개념적인 무도의 형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저도 지금도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치고 박는 거나 실제로 스파링하는 형태가 잘 되어 있는 무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아래 티어로 놔볼게요. 이거 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주짓수, 이거 도구 입고 하는 스포츠 주짓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가 옛날부터 이 주짓수 업계에서 시원하게 까였던 것 중 하나가 이 스포츠 주짓수 별로 효과 없다고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엄청 많이 까였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최상위급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취미생활로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탑이나 가드나 이런 거냐 하나만 선택을 하고 테이크다운 자체를 거의 안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도복 입는 것 자체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도복이 없는 상황, 그리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체육관에서 거의 배우지 않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짓수를 했다고 해서 당장 실전을 잘한다? 이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전이 같이 엮이다 보면 MMA에 바로 진행이 되는 것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뭐 잘 되어 있는 운동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저는 A에 넣어드립니다. A에 넣어드리고요. 복싱. 복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복싱 거의 최고의 예술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원래 이 룰이라는 게 빡빡하게 정해져서 한정이 될수록 거기에 대한 기술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재능도 엄청나게 많이 타고나게 되고요. 복싱을 잘하면은 MMA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뭐 이쪽들 좋아하니까 이것도 A. 복싱 약점은 당연히 킥, 그리고 클린치 상황에서의 부재, 요거겠죠. 합기도 굉장히 이거 괜찮은 운동입니다. 저는 코리안 MMA라고 사실 부르고 싶어요. 모든 기술 다 있고요. 합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리키냐, 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 체육관에 따라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다른 운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뭐 킥복싱에 가깝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주짓수에 가깝게 하는 그런 체육관도 있습니다. 저도 합기도 몇 년 동안 오래 했었는데, 요거는 편차가 사실 굉장히 크고, 합기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워도 기본적인 타격기나 기본적인 관절기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B 드립니다. B. 여기서는 꽤나 높은 편이죠. 자, 다음 거는 이거 태극권 말하는 것 같은데, 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고, 태극권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태극권도 했었는데, 태극권은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바로 직접 격투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그 밀어내기 하는 추수라던가 이 태권식 대련이 있긴 한데, 요거 자체만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약간 씨름이나 이런 개념이랑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에다가 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식 주짓수. 이 주짓수 자체가 옛날에 호이스 그레이시랑 이 친구들이 하던 그런 주짓수죠. 근데 이 주짓수가 제일 다른 점이 뭐냐? 주짓수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하냐 요거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주짓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무술을 까냐, 요거에 더 특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초창기 개념의 MMA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배울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또 역사적인 것도 감안해서 1티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 자, 유도만 해가지고 주짓수에, 유도만 해가지고 MMA에 바로 쓰기는 좀 쉽지가 않죠. 이게 물론 클린치 해가지고 넘기고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유도를 MMA에서 잘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게, 워낙 도복 베이스로 오래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저기서 클린치로 해서 얻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유도 출신들이. 그리고 유도에서 굳히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굳히기가 30초 정도 어떻게 하면 빨리 세게 잠깐 눌러놓냐, 요거에 더 따르기 때문에 MMA에서 필요한 장시간의 그래플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 근데 뭐 워낙 육체 능력이나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이것도 A 드립니다. 자, 칼리, 이거는 제가 사실 별로 아는 바가 없지만, 근데
제가 아는 칼리는 이거 병장기 기술에 가깝거든요. 병장 기술에 가깝고 순간적으로 나이프 파이팅이나 호신류 이 정도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MMA 쓰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이 MMA에서 칼리를 베이스로 하는 경우도 저는 전혀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C 드립니다. 그래도 이거는 실제로 싸울 거를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가라데도 여기서 말하는 가라데는 극진이 아니고 아마 그 정통 가라데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통 가라데 베이스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르토마치다라던가. 그리고 타격의 개념 자체가 충분히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격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막 치고 받아야지 꼭 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아까 합기도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MMA를 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양을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는 격투기인가. 그러면은 충분히 위에 올라갈 수 있고요. 자, 킥복싱. 킥복싱도 뭐 무에타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타격을 하면서 모든 개념이 또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네, 펀치도 있고 킥도 있고 하지만 클린치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A 드립니다. 그다음에 크라우마가 저는 사실 이 호신의 개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 호신이라는 게 뭐 잘못하다가 훨씬 더 크게 다치는 상황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호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상황에선 요거한다, 이 상황에선 요거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저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범죄라던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자극해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격투기에 쓰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전 상황이나 해서 그래플링이나 공격하는 거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요거, 자, 이 권법 쿵우 계열인 것 같은데, 저는 쿵우 출신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쿵우 출신인데, 이 보자면은, 쿵우는, 이게 제가 보기에 MMA에 좋은 운동과 좋지 않다기보다 덜 좋은 운동은 딱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스파링을 잘할 수 있는 무술인가. 근데 저 중국 권법 계열들이 스파링 개념이 약합니다. 그 산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좋지만 스파링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렛웨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에타이랑 그냥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에타이에서 박치기가 추가됩니다. 그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 렛웨이는 저는 그냥 무에타이랑 같은 운동이라 치고 똑같이 바로 S로 올리겠습니다. 자, 무에타이도 바로 S로 올렸는데 무에타이는 제가 워낙 태국에 오래 있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파이터는 UFC 파이터가 아닙니다. 룸피니 챔피언입니다. 네, 지금으로 라자담론이 더 올라가긴 했지만 이 장거리에서 킥, 근접전에서 펀치, 그리고 엘보, 니킥, 거기에 이어진 빵클렌치까지 그라운드, 그러니까 완전 누워서 일어나는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태국에서 훈련하면서 가장 벽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 빵클린치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약점도 거의 없는 굉장히 훌륭한 무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보도 여기서는 지금 코만도 삼보랑 뭐라고 하지? 그냥 일반 삼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 삼보도 유도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매치기 다 있고요. 거기다가
태클 플러스 하체 관절기. 근데 이건 거의 그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유도라고 저는 거의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삼보에서 하체 관절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막 어마어마할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고 막 체인으로 하체가 계속 들어가고 좀 그런 개념은 약간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유도랑 같은 라인에 넣겠습니다. 산타, 제가 이 어렸을 때 산타 시합을 좀 했었는데 산타도 무에타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접전에서 클린치, 그리고 매치기, 태클 이게 다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당연히 킥복싱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 하다가 MMA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이 순수 레슬링하고 주짓수 요거만 좀 보강이 되면 MMA 선수로서 굉장히 산타 선수들이 잘 적응합니다. 그 유상훈 선수가 그 UFC에 있는 유상훈 선수가 산타 굉장히 레전드 선수였죠. UFC 못 갔습니다. 아, 못 갔습니까? 네. 아, 예, 이거 전쟁에 네네. 그 팀메드의 유상훈 선수가 산타 선수로서 굉장히 레전드셨다가 MMA에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셨죠. 자, 그리고 스모는 저는 스모도 약간 옛날에 영상도 열심히 보고 그랬었는데 그 MMA에 사용할 만한 좋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모 이미지 자체가 기술보다는 체중 많이 불려서 밀어내기 위주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스모의 그 옛날 기술이나 진짜 테크니컬한 선수들 보면은 거의 그레코 레슬링 식으로 사용하시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스모로 유명해지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냥 거구에 밀어내기 위주 선수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스모 선수들 중에서 테크니컬하게 그 그레코 레슬링을 잘 살리려고 하는 선수들이면은 스모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 대련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C 드립니다. 물론 타격이 손바닥으로 하는 거라 좀 부재함이 있긴 하죠. 그리고 코만도 삼보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코만도 삼보도 모든 개념 다 갖추고 있고 옛날에 효도르가 하면서 이 코만도 삼보 선수들이 MMA에 바로 넘어와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쉽게 적응한다는 거 이미 워낙 잘 알려진 무술이라 이것도 S티어 드립니다. 태권도 참 좋은 운동이에요. 태권도가 갖춰진 부분이 되게 많이 있죠. 이 유연성이라던가 탄력이라던가 MMA 선수로 적응하기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 그거죠. 펀치 부재함이라 이 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킥 자체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안면을 맞아본 경험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가라데랑 비슷하게 여기 드립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들하고도 예전에 훈련을 좀 해보니까 이 의외로 태권도에서 말하는 변칙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분들도 충분히 준비만 되시면은 MMA 선수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국 무술 계열도 아까랑 비슷한 계열로 역시 스파링의 부재 이게 정말 큽니다. MMA에서는. 자, 그리고 이 방수도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영춘권은 이 사람들이 이걸 약간 장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국 무술 계열에서는 영춘권이 되게 강경파입니다. 거의 중국에서는 약간 중국 무술 중에서는 거의 복싱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파링도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중국 무술에 비해서 나름의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분들이 이거 해서 뭐 딱히 그렇게 강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꽤나 잘 돼 있습니다. 개념도 다 있어요. 클린치의 개념이라던가 펀치, 킥 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있으면은 중무술 중에서는 산타를 제외한 중무술 중에는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레슬링은 말할 필요가 없죠. 레슬링이 제가 예전에 그 모 레슬러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레슬링이 강한 무술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월클 레슬러인데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제가 했던 말이 레슬링이 강한 게 아니고 레슬링을 쓸 수 있는 육체가 강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슬링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격투기지만 레슬링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육체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사람들은 다른 무술을 해도 아주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슬러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S급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아니 상위 티어에 너무 많이 올려놓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무술 다들 존중하고 저도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또 새로운 거 배워보려고 계속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